안녕하십니까, 국회지록입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국회에 발의된 법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개헌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변호사와 민주당이 드디어 개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개헌이란 게 한번 시작이 되면 전국의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됩니다. 모든 이슈를 삼키고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되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무능과 부패를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이 불리한 이슈들도 다 파묻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개헌 작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이 뜬금없이 세종시 이전, 수도 이전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가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계산된 이야기고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다음 대선을 노리고 타임 스케줄을 잡고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문제는 이미 2004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개헌 없이도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헌재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판결을 통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헌법적 사항이고 이를 이전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자, 자료화면에 뜰 텐데요. 판결문 일부를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도 이전,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가려면 개헌을 하라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 없이는 수도 이전 안 된다. 민주당이 이거 모를까요? 수도 이전 이야기를 미끼로 던져서 개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변호사의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금 당장 미래통합당에서 미끼를 물고 있는 게 보이죠. 세종시로 수도 이전한다니까 충청권 미래통합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찬성하고 나옵니다. 벌써 미래통합당 내 최다선 의원이고 그리고 국회 부의장에 내정되었던 정진석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 이종배 의원 찬성했습니다. 대권 후보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오세훈 전 의원도 역시 찬성의 발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작전이 먹히고 있죠. 개헌을 위한 미끼용으로 살짝 던졌을 뿐인데 벌써부터 미래통합당에서 미끼를 덥석 물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까지 확보할 수 있는 뻥 먹고 알 먹고 전략인데요. 너무 쉽게 미래통합당에서 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개헌 작업을 시작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뜬금없는 발언이 또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이 정말 뜬금없이 개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냈습니다. 지금 국회가 얼마나 엉망인 상황입니까? 민주당이 욕심으로 상임위원회를 전체를 독식하고 있죠. 거기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국회 원구성이 역대 가장 늦은 원구성을 겨우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지금 부의장 한석까지 부의장 선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추스르고 국회 정상화위에서 정신없을 국회의장이 뜬금없이 개헌 이야기, 아직 국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개헌 이야기를 갑자기 던지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박병석 의장이 뜬금없는 개헌 이야기를 던지고 이틀 후에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이 수도 이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속내에는 개헌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기가 막힌 타이밍. 이거는 설계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각 분야별로 또 개헌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변호사의 청와대를 지원하고 나올 겁니다. 곧 발생할 일입니다. 자, 여기서 본론. 그렇다면 왜 뜬금없이 이 시점에 개헌 이야기를 이렇게 뜬금없이 앞뒤도 없이 들고 나올까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70%, 80% 찍던 지지율이 최근에 44%까지 추락했죠. 경제성장률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자리 문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7%입니다.
1999년 이래 사상 최고이고요. 25세, 29세 갓 취업시장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이죠. 이 연배의 실업률이 10.2%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 선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파탄 말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자, 민주당 지지율 지금 미래통합당과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왔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성추행 사건 터졌죠. 그리고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그 부패와 위선, 무능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어렵다고 스스로 결론을 낸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죠. 개헌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라고.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활성화되면요,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부패, 그리고 그 측근들의 부패,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개헌과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요, 대통령 선거라기보다 개헌 찬반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변호사 측에서 끌고 가는 개헌 논의에 찬성하면 민주당을 찍고 반대하면 미래통합당을 찍어라라는 그런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 가면요, 아무리 실정을 거듭하더라도 개헌 찬반 논란으로 다음 대선에서 한번 해볼만 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이런 상황에서 문 변호사와 민주당이 개헌 작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특히나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슈몰이로 대박을 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억하십니까? 정상회담 쇼,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상회담 하니까 다른 이슈가 모두 민주당을 찍기만 하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통일 세상이 올 것 같은 쇼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문재인 변호사는 삶은 소대가리가 돼버렸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소리 들었죠. 최근에는 우리 국민 혈세로 만든 개성공단이 폭파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어쨌든 당시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박인 거죠. 또 지난 총선 민주당은 코로나 이슈 이용해서 선거를 이겼습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헛발질도 한 몫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 이슈로 위기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죠. 그리고 외신 중에 문재인 변호사 잘한다는 이야기만 쏙쏙 빼와서 코로나 대응 이슈 가지고 지난 총선 이겼습니다. 자, 남북 평화 이슈 한번 써먹었죠. 그리고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에게 위기감을 심어주는 카드. 문재인 변호사 운 좋게도 코로나가 당시에 와서 그거 잘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개헌 카드입니다. 아마 앞에 두 건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끌고 나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초장에 막아야 합니다. 개헌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점점 구체화될수록 앞으로 2년간의 모든 정치 이슈는 개헌이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실정, 부패 이런 거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개헌이 모든 걸 먹고 들어가거든요. 자, 지금도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국회 200석 넘기기 쉽지 않을 거다. 낙관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 그때 미래통합당의 주도적인 의견이 뭐였죠? 선거 앞두고 부담스러워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으로 절대 통과 못 시킬 거다 하고 그 국회 통과 직전까지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에이, 설마 통과시키겠냐. 결과는 어땠죠? 통과입니다. 지금은 180석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문재인 변호사와 민주당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초장에 밟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굴러져서 나중에 이거 막고자 해도 힘이 없어 못 막는 사태가 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거 제발 명심하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스탠스를 보면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 벌써 미끼 물었죠. 그리고 뼛속까지 개헌론자인 김종인이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개헌 제안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 또 당합니다. 다음 대선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통당이 못 막으면 시청자 여러분을 포함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아야 합니다. 이거는 국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심대한 위기임을 빨리 자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원래 예고드렸던 국회 법안 문제를 말씀 못 드리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개헌 중에 특히 왜 이 시점에 민주당과 문재인 변호사의 개헌 논의가 시작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추진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서 개헌안에 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야 이제 겨우 말 꺼냈는데 뭐 이렇게 서둘러서 벌써부터 그렇게 하냐라고 하실 텐데요. 빠른 게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개헌안을 준비해 왔고요. 다음 대선을 위해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개헌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를 철저히 준비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총력적으로 개헌 논의가 눈덩이처럼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개헌 논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헌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